아, 근데 과학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안경을 거의 다 쓰시는데 거의 유일하게 안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라식했어요. 아시겠습니다. 네, 옛날에 썼습니다. 네네. 과학 필수인가 봐요, 안경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안경을 꽤 오래 썼는데 겨울에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이제 딱 김설이잖아요. 얘는 다시 밖에 나가면 물방울일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수증기로 기화하는 거죠. 얼 정도는 아니고. 아니 이게 추운데 기화 잘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습기가 많으면 얼 수도 있을 텐데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 안에 있던 거 정도만 순식간에 응결돼서 생긴 거니까 그 정도는 나가면 다시 기화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의 크기가 돼야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요. 도대체 물 분자가 몇 개 모일 때부터 어는 것이 가능한가? 왜냐면 물 분자 하나 있었을 때 얘를 아무리 차갑게 한다 해서 얼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 결정을 이루어야 그러네. 되니까 분무기 뿌린 것처럼 물방울이 맺힐 정도면 나갔을 때 충분히 얼 수 있죠. 그거 재밌네요. 예를 들어 액체인 물이 분자 하나 정도 층으로 덮여 있다 그러면 그건 아무리 온도가 내려가도 3차원 결정 구조의 얼음이 될 수는 없네요. 입김을 허 불면 여기도 이제 수증기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얼진 않는다는 거죠? 오미야콘이나 이런 엄청 추운데 보면은 물을 촥 양동이로 뿌리면은 얼어가지고 떨어지는 영상들은 있는데 사람의 입김이 얼어가지고 떨어지는 건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작은 알갱이라 빛이 산란돼서 많아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적죠. 우리가 막 물을 뱉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입자 크기가 되지 않으면 얼진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네. 그러네요. 그럼 걔는 그럼 계속 추워도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건가 보죠? 네, 뭐 수증기 상태로 떠다니. 아주 그 오미야콘 그것도 이렇게 뜨거운 물 샥 하면 얼음 돼서 투투툭 떨어지잖아요. 근데 또 날아가는 애들은 또 날아가. 그런 거 보면 일정 크기 이상의 액체여야 얼음의 결정이 생긴다. 아, 이것도 여러분 하나 배워가셨죠? 이 추운 겨울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좋은 지식 하나 챙기신 것 같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쇠나 뭐 은박지 이런 거 넣으면 이제 파박 불꽃 튀고 막 불 나잖아요. 근데 물을 가득 채운 플라스틱 용기 같은 데다가 실 매달아서 가운데 쇠 조각을 띄운다 치면 그리고 이제 렌즈를 돌려요. 가운데 쇠 막 스파크 튀고 이런 일은 혹시 안 일어납니까? 누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안 일어날 것 같긴 한데요. 금속이 안에 있으면은 전자기장 때문에 그 표면에서의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높은 전압이 일부에 만들어서 방전되고 그런 거거든요. 금속이면 표면은 전자들이 움직이지만 외부의 전자기파가 깊은 안쪽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짐작은 물은 뜨거워지지만 내부에 있는 금속이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안 해봤어요. 안 해보신 티는 좀 납니다. 보통 그 전자레인지에서 불꽃 튀는 게 매끈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금속은 안 튀어요. 그래서 요새는 전자레인지용 금속 용기들을 파는 게 있어요. 매끄러움 맞나요? 네. 원자들이 아주 균일하게 있으면 전자가 그냥 흘러갈 수가 있는데 꺾이거나 깨져 있으면 가장자리에서 튕겨나가면서 불꽃이 튀는 거거든요. 이렇게 둥근 구 모양이다. 그러면 스파이크 안 튈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이 져 있고 그러면 그 끝부분이 뾰족하잖아요. 그쪽이 곡률 반경이 작다고 얘기하고요. 곡률 반경이 작으면 그곳에서 전기 저항의 크기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스파크가 튀는 것 같아요. 이거 실험한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위에를 은으로 쫙 코팅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매끈하게. 그러면은 불꽃이 안 튀면서 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레인지랑 온열기계 다른 점이 보통 데우는 건 밑에가 뜨거우니까 여기서 대류가 막 생겨서 전체적으로 뜨거워져요. 근데 전자레인지는 윗부분이 엄청 뜨거워져요. 고르게가 안 되고 대류가 안 생겨요. 빛이 여기를 때리니까. 그래 여기를 금속으로 했더니 대류가 생기면서 만들어지게 바꾼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균일하게 결정이 되면은 불꽃이 안 튀고 급히 디폭을 시켜야 된다. 그럼 알루미늄 호일을 구겨서 넣으면은 이게 제일 잘 튀겨요. 아니 뭐 폭발이 목적은 아니고요. 아니 선생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주로 이쪽에 있잖아요. 관심이 많으셔. 이거 언젠간 도움이 됩니다. 언젠가. 아, 근데 매끈하면 안 생기는군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용 용기가 스테인레스로 된 게 요새 나오는데 다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딱딱 각진 모양이 아니라. 근데 스테인리스 용기가 있으면 외부의 전자기파가 내부로 못 들어갈 텐데. 겉에서 전자가 내는 열을 주변으로 굉장히 디시페이션 시키는 거라서. 이해했어요. 나 순간 맥가이버 생각났어요. 언젠간 놈 될 거라고. 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모르시죠? 모르시죠? 몰라요. 아, 진짜 너무 섭섭하네. 그 스위스 아미 나이프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맥가이버 칼이라고 그래요. 아, 외국에서는 맥가이버카는 못 알아들어요? 스위스 아미 나이프예요. 원래. 제가 미국에서 갔을 때 91년도에 조교를 하는데 남자아이 하나가 그걸 갖고 다녔어요. 스위스 아미카를. 근데 내가 짓궂어요. 자꾸 여학생한테 이렇게 추근덕거리고 가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야, 너 맥가이버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무슨 말인지
드라마에 뭐 설명할 때는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 드라마 자체는 인기는 있는 거 있는데 맞죠? 이게 왜 맥가이버 가이냐고 설명했더니 그러냐고. 있죠. 이렇게 돋보기도 나오고 뭐 가위도 나오고 돋보기도 나와. 돋보기 못 봐. 돋보기 있어요. 돋보기 그거. 없었어요, 저. 가위 있죠. 드라이버 일자 십자 있고 톱. 톱 있고 와인 오프너 있고 그 다음에 돋보기 없어요? 와, 이 짝퉁들 사신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에 물 채워놓고 쇠 조각을 만약에 한다 치면 전자파라고 해야 되나? 그 친구가 쇠까지 도달을 하긴 해요. 물이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투과율이 굉장히 높고요. 자외선, 적외선 영역에서는 투과를 잘 못하는데. 만약에 물이 엄청 많으면 못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조금 있으면 들어갈 수는 있고. 우리가 음식을 데우는 걸 보면 안에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네요. 들어가되 표면에 있는 전자를 막 흥분을 시켜갖고 불나게까지 할 정도의 에너지는 안 될 것이다. 흥분은 되지만 그게 주변 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그게 집약돼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물이 또 굉장히 공기보단 전류를 잘 내니까 공기 중에서 스파크가 되는 이유가 금속 부분은 전압이 높아지다가 순간적으로 방전을 할 텐데 물로 감싸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높은 전압이 오르기 전에 전류가 방전되겠네요. 그럼 막 불꽃 튀고 하는 건 못 볼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용기라는 게 대체로 잘 투과하는 것들을 쓰는 거죠. 항아리 같은 건 잘 투과하나요, 이 친구가? 잘 투과하죠. 이게 오히려 금속을 잘 투과 못하고요. 항아리는 잘 통과할 거예요. 여튼 그래서 금속판이 불꽃을 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없을 것 같다. 없을 걸로 강력히 추정된다. 강력히 빼고. 없을 걸로 추정은 되나 확실히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른 별로 운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계 지적 생명체들을 만난다거나 할 때 우리는 이런 독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여러 종류를 챙겨서 그들을 좀 만날 필요가 있겠네요. 어떤 위험이 그들에게 있는지 아니면 이 독에 대한 반응들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그들과 좀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주에 진출한다고 할 때 독성 성분이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화성에 간다고 해도 화성에 한 30cm 정도 되는 표토, 표면의 흙에 지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과염소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식물을 재배할 때도 굉장히 방해가 되고 또 먹으면은 갑상선 같은데 문제가 되는 독성 물질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화성의 흙의 샘플을 보면은 0.5%에서 1%까지 과염소산으로 채워져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거는 지구에 있는 일반적인 흙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100만 배가량 더 높은 수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다 제염을 해서 없앨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마션에도 나오지 않나요? 감자 심을 때 흙에 처리해서 맞아요. 화성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제일 방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분. 그 성분을 좀 제거해야 제대로 된 농작물을 혹시라도 키운다면 키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감자 같은 건 또 방사선 처리해야죠. 아마 해야겠네요. 해야겠죠. 근데 화성에서는 이미 방사선 덩어리라서 그냥 밖에 고추 말리듯이 이렇게 잠깐 돗자리 펼쳐놓고 말려두면 알아서 될 것 같습니다. 고추 말리듯이. 방사선 양이 엄청난 모양이군요. 거기. 그럼요. 거기는 지구처럼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만 더 강한 방사선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화성 가면 하나 좋은 점은 살균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도 살균될 수 있죠. 그 웬만한 균은 다 죽겠군요. 다 거기. 죽죠. 특별한 몇을 빼놓고는. 근데 왜 이렇게 화성에 가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힘든데. 우리랑 화성이랑 공전주의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때가 이제 곧 오는 바람에 그때 맞춰서 5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옵티머스 로봇 애들 실러 보내고 걔네들이 좀 뭐 만들어 놓으면 사람 보낸다고. 와. 사람 가면은 편도의 왕복이에요? 아직은 편도에 가깝죠. 아우. 돌아오려면 거기에서 연료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올 연료까지 챙겨서 간다는 거는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적어도 화성에서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갖춰놓지 않으면 다시 지구에 돌아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가서 이제 화성인으로 사는 거죠. 가실 생각 있으세요?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단호해 갑자기?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싶어요. 안 가실 거예요? 당연하죠. 실험할 수 있는 수많은 미생물 다 같이 보내드릴게요. 가면 다 죽을 텐데 뭘. 그래서 폭탄 실험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잘 안 터져요. 안 가시고. 여기 다 가시면 갑니다. 물귀신으로 갑니까? 만 돌아올 수 있어도 안 가요? 1년만 있다 돌아오는 거. 근데 실제로 지금도 가면 1년 정도 있다가 와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화성과 지구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지금 아. 딱 좋은 타이밍이어서 가는 거이듯이 다시 좋은 타이밍이 되려면 또 1년 정도 거기 살다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돌아오는 게 약속이 되어 있다면 갈 수 있습니다. 맷 데이먼도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갈 때만 해도 몰랐지. 혼자도 갈 수 있어요, 1년인데? 혼자는 힘들지 않을까요? 외로울 것 같긴 한데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와. 와.
혼자가 나요, 둘이 나요? 누구랑 가는지에 따라서 저랑 가실래요? 나는 단 둘이. 나는 아니야. 나는 좀 그래. 네, 난 조금 그래요. 아직 저 발견되지 않은 독들도 좀 있겠죠? 계속 있죠. 독이 발견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죠. GLP-1이라고 말하는 아, 그것도 시작됐던 물질이 엑센딘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이 있어요. 당뇨 치료제로 먼저 개발이 됐거든요. 이게 그 길라몬스터라고 부르는 독도마뱀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나온 아 거고요. 진짜요? 네, 대부분의 우리 몸에 새로운 영향을 주는 것들은 독이 됐건 체액이 됐건 이런 생명에서 나온 거여서 지금도 보거독 이런 것도 특정한 곳만 작용해서 마약성 아닌 진통제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계속 연구가 되고 있어서 독이 개발되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기존에 발견된 독들도 새로운 사용처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발견된 독이 건강에 혹은 생명 연장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네, 왜냐하면 이야기를 바꿔보면 독이란 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을 망가뜨리잖아요. 이 말은 우리 몸에 있는 기능이랑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원래대로면 그냥 많이 넣어야 효과가 있거나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얘는 넣기만 하면 뭔가 반응을 한다. 그럼 이 반응만 제어할 수 있으면 조금만 넣어도 인간을 제어할 수 있구나. 이 몸의 컨디션이나 작용을. 그러니까 오히려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왜 생긴지 이제 알잖아요. 어떤 독성분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으면 그거는 만들어낼 수 있지도 않아요? 만들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런 거 어차피 생물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화학적으로 막 비커에서 합성하기보다는 생명체가 특히 미생물들이 만들도록 이제 유전공학적으로 해서 인슐린이나 이런 거 뽑듯이 걔네가 막 많이 만들게. 그게 제일 돈도 덜 들고 생산량도 많고 해서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이 진짜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 일시키기 좋으니까요. 예, 물론 뭐 화학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그 천연의 어떤 그런 분들이 예.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거나 아니면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 팩토리라고 세포 공장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네. 장훈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모든 디자인에서 넣으면 세균이든 뭐 미스트든 효모든 24시간 일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든 폐사해서 다 죽든 우리가 죄책감을 안 받으니까 그게 크죠, 사실. 아무도 뭐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미생물의 장점이기도 하고 뭐 야근 수당 안 줘도 되고. 야근 미생물들의 노고를 언젠가는 크게 치하할 날이 한번 오긴 올 겁니다.